오늘의 주제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올바른 혈당 조절이 되겠죠. 꼭 금연은 하셔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합병증이 훨씬 덜 생기더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평촌에서 메듀 제일내과를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조한수 원장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오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당증이 지속이 되면서 당 조절이 잘 안 되었을 경우 그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분이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제일 흔하겠고, 약을 잘 드시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겠죠.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두 번째로는 또 오랜 기간 당뇨를 앓을 경우 합병증 발생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 합병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합병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혈관 합병증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신장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혈당 조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흡연을 하고 계신다면 꼭 금연은 하셔야 됩니다. 담배 자체가 합병증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겠고, 또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100mg/dL 이하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지 합병증 발생률이 적어진다 라는 거는 이미 좀 증명이 된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 7% 정도는 감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량을 했을 경우 당 조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요.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당이 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고혈당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당뇨의 그런 합병증을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의 좋은 식이요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식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한 끼를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끼를 다 드시는 것이 당 조절에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밥을 먹을 때 그릇에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덜어내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었을 경우에 숟가락을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반찬을 막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국을 들이키는 것은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또 과일을 드시는 건 괜찮은데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 아니면 배 반 개 정도, 토마토라면 한 2개 정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식과 야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를 볼 때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 개선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약제를 복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틀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뇨 초기라도 약물 치료와 생활 개선은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생활 개선을 하고 약제 치료를 안 하면 그거는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혈당 조절을 잘해서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합병증이 훨씬 덜 생기더라. 그러니까 당뇨가 진단된다면 약물 치료를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해서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낮추시는 것이 합병증 예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한수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의 그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